신축 빌라 근저당의 함정. 경기도 외곽의 한 재개발 구역. 아파트보다 싸고 새 것이라는 이유로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올라가던 시절이었다. 그 무렵 72세의 김정순 씨는 은행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생각했다. 이 돈이면 애들한테 집 한 채는 사줄 수 있겠지. 남편이 남긴 유산은 많지 않았다. 하지만 평생 모은 적금과 전세금 그리고 노후자금 일부를 합치면 3억이 조금 넘었다. 아들 부부는 결혼 5년째였다. 전세살이를 전전하다가 이제 겨우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.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다. 어머니, 전세도 계속 오르고 요즘 신축 빌라가 괜찮대요. 역세권 근처에 있고 바로 입주 가능하대요. 정수는 마음이 움직였다. 그래, 애도 생기는데 내 집 있어야지. 어미 마음이 그걸 못해주면 서운하지. 그들은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녔다. 부동산 실장은 능숙했다. 어머님, 여긴 요즘 제일 인기 많아요. 대출도 부담 없어요. 근저당은 이미 말소 예정입니다. 그 말에 정수는 안심했다. 부동산 사무실 벽에는 신축 빌라 완공, 등기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. 매매가 2억 8천. 그녀는 은행에서 일부를 빼서 계약금을 걸었다. 실장은 친절했다. 어머님, 서류는 제가 다 챙깁니다. 근저당은 분양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. 그 말 한마디가 더 지었다. 입주한 날 새집 냄새가 났다. 하얀 벽 반짝이는 싱크대, 발코니에서 보이는 공원.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다. 어머니,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. 정수는 그 말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.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. 2달 뒤 등기 우편이 날아왔다. 경매 개시 통지서. 등기부등본에는 낯선 글자가 찍혀 있었다.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 최고액 4억. 아들이 말했다. 이게 뭐예요? 우린 다 돈 내고 샀는데. 부동산 실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. 찾아가니 문이 닫혀 있었다. 붙은 종이엔 임시휴업.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.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. 며칠 뒤 은행을 찾아갔다. 창구 직원은 냉정했다.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은 말소가 안 됐습니다. 건물은 분양되었지만 땅은 아직 담보 상태예요. 아니, 그럼 우리는 땅 없이 건물만 샀다는 거예요?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정수는 멍해졌다. 땅 없이 건물이라니, 그런 뿌리 없는 나무랑 뭐가 달라? 아들은 변호사를 찾아갔다. 변호사는 등기부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저었다. 이건 분양 당시 시행사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그대로 남은 겁니다.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된 거죠. 그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?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. 하지만 오래 걸릴 겁니다.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. 소송 첫 해. 그들은 서류에 파묻혔다. 시행사 대표는 잠적했고 부동산 실장은 연락이 끊겼다. 법정에선 서류 한 장 한 장이 전쟁이었다. 변호사는 말했다.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확실합니다. 하지만 은행은 정상적인 절차라 주장할 겁니다. 정수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. 나는 그저 아이들 살 곳 하나 마련해 주려 했을 뿐이에요. 근저당이 뭔지도 몰랐어요.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. 이해합니다. 하지만 법은 서류를 봅니다. 그 말에 그녀는 법이란 것이 얼마나 냉정한지 처음 알았다. 둘째 해가 시작되었다. 아들 부부는 결국 다른 곳으로 전세를 옮겼다. 빌라엔 은행 관리인이 붙었고 집은 텅 비었다. 겨울마다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폈다. 정수는 혼자 가서 창문을 닦았다.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나는 못 사냐. 그녀는 매달 법원에 갔다. 재판 날짜가 바뀌면 또 갔고 은행 측 서류가 늦으면 기다렸다. 세 번째 여름, 드디어 마지막 변론 날이었다. 변호사는 말했다. 이번이 끝입니다. 이기면 소유권 회복 가능합니다.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.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인정한다.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. 3년의 싸움 끝이었다. 결국 그녀는 건물만 되찾았다. 땅은 은행에 근저당이 남아 있었다. 하지만 법적으로는 건물 소유권이 회복되었고 그걸 담보로 임차인을 들여 세를 받으며 살아갔다. 내가 산 건 집이 아니라 교훈이었어.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말했다. 신축 빌라는 절대 아무 말 믿지 마라.
등기부등본은 직접 봐야 하고 토지 근저당은 꼭 확인해야 돼. 며느리가 말했다.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.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.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공부를 한 사람이야. 시간이 흘러 그 빌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. 외벽은 깨끗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씁쓸했다. 그녀는 집 앞을 지나며 중얼거렸다. 겉은 새 것인데 속은 썩었구나. 이웃 노인들이 물었다. 정순 씨 또 신축 빌라 본다며? 그녀는 손을 저었다. 아니요, 이제는 새집 냄새도 싫어요. 그 냄새는 사기의 냄새야. 그녀는 재판 서류를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다. 상자엔 3년의 시간, 10번 넘는 법정 출석표, 그리고 판결문 한 장이 있었다. 그녀는 그 종이를 꺼내 읽었다. 원고 김정순 건물 소유권 인정. 피고의 항소 기각.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. 그래도 나는 끝까지 버텼다. 그 후로 마을 사람 중 누가 집을 산다 하면 그녀는 항상 따라갔다. 등기부 보는 법, 근저당 찾는 법을 알려줬다. 여기 봐요. 이 빨간 글씨가 무서운 거예요. 은행 이름 써 있으면 아직 위험하단 뜻이에요.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. 그녀는 그제야 웃었다. 이제 내가 한 푼이라도 남 도와줬으면 그걸로 됐지. 봄날 그녀는 시장길에서 며느리를 만났다. 손자 손을 잡은 며느리가 말했다. 어머니 요즘 또 빌라 분양 광고 많아요. 친구가 산다는데 괜찮을까요? 정수는 단호했다. 빌라? 그 단어만 들어도 몸이 떨려. 절대 안 돼. 나는 새 집보다 오래된 집이 좋아. 헌 집은 속이 보여서 믿을 수 있거든. 저녁에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. 길 건너 새로 올라가는 건물들이 보였다. 크레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올랐다.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다. 그녀는 혼잣말했다.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기였지만 가장 값진 경험이기도 했지.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판결문 복사본이 있었다. 건물 소유권 인정. 그 문장은 이제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삶의 경고문이 되어 있었다. 세상엔 공짜가 없고 새 것은 꼭 좋은 게 아니야. 나는 법원에서 배웠다.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. 이제 남은 인생은 빚도 근저당도 없는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.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었다. 그녀는 손자에게 말했다. 새 건물보다 중요한 건 지은 사람의 양심이란다. 이후 김정순 씨는 마을의 부동산 피해 상담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근저당 확인법과 계약서 검토법을 알려주는 봉사를 시작했다. 사람들은 그녀를 법정 할머니라 불렀다.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. 난 빌라 하나 잃고 인생의 눈을 얻었지.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. 새집 냄새는 금방 사라지지만 속은 오래 썩는다. 서류의 한 줄이 인생을 바꾼다. 그녀의 말처럼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 중 신축 빌라를 덜컥 계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